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린이날 대체 연휴까지 더해지면서 화요일날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참 많이 쉰 듯한 느낌도 많이 드는 화요일의 장이었고요. 지난주에도 수요일날 쉬고 목금 이렇게 이틀만 거래하다 보니까 시장에 좀 거래 대금이 없었는데, 오늘도 사실 코스닥의 거래 대금은 그닥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선물을 장중에 2조 5천억 가까이, 2조 4천억 정도 매수를 하고 현물도 2조 가까이 매수를 해주면서 사실 코스피는 코스닥 대비해서 월등히 좋은 모습에서 마감이 좀 되었는데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그리고 또 조선섹터, 변압기 등등 이러한 시총이 좀 큰 코스피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수급이 오늘 좋았던 장세였는데, 이에 반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인 2차 전지가 죽을 쓰고 있고, 또 제약바이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잘 크게 움직이지를 않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와 코스피 지수가 오늘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좀 내주었던 그런 국내의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시장을 보면서 이제 최근에도 마찬가지고요. 수급적으로 이런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군들 위주에서, 또 IT 반도체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기관이 점 찍어놓은 종목군들이 몇 개가 좀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 흐름인데요. 그러한 종목군들 돌려가면서 순환매 시키고, 또한 리노고 같은 경우에는 5월 15일 날 또 발표되는 5월의 MSCI 편입 이슈를 넘어서 8월 MSCI 편입까지 들먹이면서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보다도 온 디바이스 AI를 대표하는 종목 중에 딱 픽한 넘버원 대장주만 올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싶은 그런 시장의 모습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장 굉장히 좋았는데 그만큼 제가 볼 때는 난이도도 분명히 있는 시장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좋은 종목에 이 집중적으로 보면서 내가 원하는 구간에 원하는 매수가에 올 때 매수한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대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너무 막 급등할 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도 시장에 빠지는 날 공포의 종목을 좀 잡아놓고 급등하면 차익 매도를 하는 전략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의 증시는 사실 시장에서는 골디락스를 외치고 있지만은 절대적으로 박스권 시장에 갇힐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수급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강한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난번에 코스피가 제가 회원님들한테 이제 레버리지 문자를 보내고 매수를 시켰을 때가 이제 코스피 최바닥 구간이었었는데, 2,500 포인트대 2600을 깨고 2550포인트 언저리가 떨어졌을 때, 그때의 선물 매도도 만만치 않았어요. 하루에 1조 3천억 1조 5천억 매도를 하는 통의 바닥이 나온 거고, 오늘처럼 예를 들어서 선물 2조 5천억 사서, 그리고 현물 1조 8천억 사서 시장이 막 폭등할 것 같다, 더 올라갈 것 같다, 오히려 이런 생각보다도 시장에 뭘로 움직여지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 이틀 국내 증시가 이제 금요일 날도 사실 전강 후약으로 마감이 됐는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강 후강 마감에다가 월요일 날 국내 휴장일 때 미국 시장 또 정강 후강으로 종가 고가로 연 이틀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국내 증시에 일제히 반영이 되었고, 외국인들 하락에 있던, 그러니까 위에서 매도 쳐놨던 거 수익 실현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 스위칭하는 흐름도 분명히 포착이 되기 때문에, 또 지난물에서 롤오버한 물량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결과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좀 깊이 있게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어요. 파생 시장까지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들지만은, 제가 바라보는 파생의 포지션에서는 그렇게 답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미 증시 상승에 시장은 골디락스를 외치고, 외인 2조 선물 매수, 2조 가까운 현물 매수에 장밋빛을 그리나 그냥
시장은 박스권 장세일 뿐이다. 지금은 전략이 필요하고 욕심 버리고 천천히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가면 되는 시장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오늘 장중에요 사실은 하락 종목수나 상승 종목수가 똑같았어요. 코스닥이 똑같았습니다. 뭐 700개 정도 똑같은 흐름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상승 종목수가 조금 올라오는 흐름이었는데요. 코스닥은 굉장히 좀 아쉬웠던 흐름이고 코스피는 너무나도 좋은 흐름이었죠. 수급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뭐 삼성전자가 5% 가까이 올랐으니까 뭐 지수는 당연히 강했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수급도 매우 좋아서 코스피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모습이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는 상승의 룸이 열려 있지만은 코스닥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갈 수가 없잖아요. 시총 1, 2위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죽을 수고 있으니 올라가기는 전무한 것이고 HLB도 5월 16일 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를 뚫고 가기는 어려운 상태에서 알테오젠 4위, 그 다음에 뭐 5위 뭐 6위 해봤자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인데 이미 시총도 굉장히 목전에 차여 있는 상태에서 이런 종목군들이 더블 카운팅을 할 수 있냐? 그 불가능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이제 좀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여기서 2차 전지가 회복돼서 일제히 올라가게 된다면야 뭐 지수 팍 올라가고 하겠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라와 버리니까 그냥 단번에 좀 올라오는데요. 그냥 삼성전자의 힘에 의해서 삼성전자가 계속 좋으면 지수는 쭉 올라가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지수도 다시 박스권에 갇힌다. 그리고 지수는 하나의 그냥 상징적인 부분이다. 지수가 하루 종일 음봉을 그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 마감 이후 미 증시는 금요일, 월요일 각각 2%, 나스닥이 상승하고 엔비디아 또한 그 기간에 7%가 오르면서 HBM 장비주 CLA는 신고가 영역까지 가는 등 미증시 반도체 섹터가 아주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면 뭐 애플도 온 디바이스 AI로 그때 이렇게 올려놓고 뭐 엔비디아도 보면은 거의 다 회복한 거죠. 이 정도면 거의 다 회복해서 다 올라오는 상태에서 CLA 얘도 신고가 영역까지 올라와 있고 뭐 델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 대표하는 종목군들, 그 다음에 이 전력 디바이스 관련해서 컨스텔런트 에너지, 버티볼딩스, 허벨, 이텀, 비스트라 에너지 전부 다 초급등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 섹터가 안 좋을래 안 좋을 수 없는 흐름이 전개된 거죠. 네, 오늘 장 마감하고 그러니까 어제 미 증시 끝나고 오늘 새벽에 이런 거를 미리 다 체크를 해보고 봤다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는 시장 흐름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밤에는요 ARM 홀딩스가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 실적 발표할 때 호시적 나오고 날아가 버렸죠. 이때 그 다음에 급락을 하고 다시 올라왔는데 뭐 많이 좋게 발표하면은 다시 또 어느 정도 올라가 있지만 뭐 신고가 영역보다도 뭐 한번 쏘는 흐름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우지간 미 증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자, 여기에 더해서 고용이 꺾이는 흐름은 시장은 단기 세미 골디락스로 평가하는 부분에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하고 어느덧 나스닥이 다시 박스권 상단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 국내 증시는 이러한 연이틀간의 미 증시의 선물 시장에서의 그 미 증시의 상승을 선물 시장에서 빠르게 반영시켜버리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즉 좋아서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 보고 설레발은 의미 없다. 이러한 수급은 당장 목요일 옵션 만기에 대한 부분 청산 개념과 함께 수익 실현한 물량이기 때문에 외국인 2조 샀으니 계속 간다가 아니라 그냥 박스권 시장의 연속이다. 저는 해석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와 HBM 내년 가격 5에서 10% 인상이 삼전, SK하이닉스에 집중된 수급을 만들어주며 두 종목의 1조 2천억 거래, 선물에서는 대부분 이쪽에서 주식 선물 거래가 터졌더라고요. 그러니까 3점 빠지면 지수 빠진다가 될 거고 그 외 수급은 사실 HBM 관련주 일부, 그 외 전력 인프라, 변압기, 전선, 구리, 그리고 일부 유리기판이 전체를 다 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로 이쪽 안에서만 시장을 볼 수밖에 시장 환경을 만들어 놨죠. 뭐 단타를 하는 사람들,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이쪽에서 안 놀면은 돈 못 버는 시장, 그렇게 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현재의 시장을 저는 이렇게 구분하고 싶습니다. 급하게 매매하고, 예? 예를 들어서 치고받고 하면서 빠른 수익을 원하면 급등락이 큰 강한 종목에서 놀아야 되겠죠. 그 중심에는 거래대금 터지고 신고가 치고 가는 전력 인프라, 유리 기판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슈가 살아있는 쪽에서 수용으로 서서히 보는 것이 유리한 시장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시장이 대세 상승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폭락, 급락장도 아닌 그냥 박스권 장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내려드리고 싶고요. 이 말은 어설픈 쪽에서 단타하지 마시고 정확히 봐야 될 쪽에서 승부를 보되 구간을 놓치면 그냥 안 보면 그만이다를 생각하면서 보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하면서 회원님들한테 그래요. 매매 빈도가 많지 않고 정말 뭐 포인트 짚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도 매매를 하는데 우리가 돈이 없지 시장에 주식이 없냐? 돈은 가지고 있으면 주식 나오면 사면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돈이 없어서 주식을 못 사지. 예를 들어서 어설프게 막 그냥 좀 해서 종목수 늘려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매의 빈도를 줄이고 공격적으로 봐야 될 때는 시장이 많이 떨어졌을 때 공포 구간에서 보는 게 현명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시장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분명 적은 것은 아니지만 전력, 전선 쪽은 파동성으로 보면 진짜로 끝자락이 분명한데 이게 계속 가죠. 이쪽 아니면 먹을 게 없기도 하고요. 이 고점을 어디서 만들까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 연구해 보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걸 한 번씩 고민해 보고 피해 보면 절대 그런 자리에서 조심하겠죠. 5월 13일 미국 전력 계획 발표가 있는데 사실 그 전에 미국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14만 킬로미터 예, 전선을 이제 깐다 뭐 이런 게 우선적으로 좀 나왔는데요. 이 전력 발표가 하락의 트리거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매일 호재만 쏟아지는 구간에서 어떻게 될지 주가는 호재가 쏟아지는 과정 속에 고점 나옵니다. 항상 그랬어요. 자, 오늘은 애플 OLED 아이패드가 출격을 하는데 과연 AI 코멘트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내일 시장에 관련주가 나올 수 있냐 없냐가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오늘까지 뭐 폴라리스 AI라든지 폴라리스 한국어 컴퓨터, SP 시스템 등이 급등을 이어갔기 때문에 부담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군들 그래도 이번 달에는 조정을 보이면 계속 체크는 해놓고 볼 예정입니다. 5월 20일 마이크로소프트 AI PC라든지 뭐 아수스 뭐 중간에 이 아마존 웹 서비스 관련해서 뭐 기술자 컨퍼런스가 있고 중간중간에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계속 보기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데이터 센터 호재 지속되는 모습 속에 오늘 전선, 변압기, 구리 등 한 번 더 엄청나게 파동이 나와버렸어요. 세명 전기 상한가 가고 대원 전선 그 높은 구간에서 또 상한가를 가면서 최근 장기죠. 단기가 아니라 장기 박스권을 뚫어버리는 상한가가 나오는 모습. 세명전기는 무상증자로 상간 거니까 그 제일전기공업은 저거는 사실 상따 절대 하면 안 되는 종목이었으니까 이거는 패스해버리고 뭐 운 좋아서 먹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건 패스해버리고 뭐 세명전기가 오늘 상한가에 가면서 전체 종목군을 다시 한번 레벨업을 시켰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의 영향이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뭐 보니까 모건 스탠리에서도 구리의 고가를 120달러 아예 12,000불까지 뭐 본다라고 하는데 구리 잠깐 볼까요? 12,000달러가 아니라 12불까지인가? 그러게 되면 좌우지간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점을 어디까지 본다라는 거야? 자, 뭐 잘못 봤나? 글을. 아무튼 구리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 뭐 이렇게 말이 좀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구리 관련해서 종목군들 계속 움직이고 있다 정도로만 체크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우지가 아마존에도 오늘 싱가포르에 90억 달러 투자 이슈가 더해지고 뭐 모건 구리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계속 호재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조만간 단기 고점 나올 때는 조심해야 된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강하게 수급이 이쪽에 거래 대금이 자우지간 쏠리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대원전선에서 5천억 그리고 뭐 대한전선 2,500억 HD 현대일렉 2,400억 LS 1,300억 LS일렉 1,300억 LS 1,100억 터졌기 때문에 돈은 많이 쏠리고 있구나 정도 계속 생각이 듭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돈이 제일 많이
쏠리는 게 이쪽이니까요. 이쪽이니까 안 볼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도체 기준에서는 딱 HBM 대장주들, 유리기판 몇몇 종목군들, 온 디바이스 AI로 지금 시장에 애플이 오늘 띄워놓고 퀄컴이 오늘 띄워놨는데, 여기서 좀 아쉬운 게 과거 같으면 중소형주들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제주 반도체부터 해서 움직였는데, 그냥 리노공업 하나만 시장에서 수급 동반해서 강하게 좀 밀어 올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총이 커지면 8월달 MSCI 편입 관련된 기대감까지 몰아서 좀 가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종목도 쉬운 종목이 결코 아니에요. 막 급락하다가 단 3일 만에, 오늘 보니까 3일 동안 한 25% 올랐으니까 3일 만에 시가총액 1조를 들어 올려버리고, 그렇게 해서 8월 달에 MSCI 편입 기대감 만들어버리고, 그런 모습이라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이 높았을 때 추격 매수는 좀 어려운 것 같다 정도 보여지고요. HBM 쪽은 이제 내년 물량까지 SK 하이닉스가 완판이다라는 말을 해놨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이 5월 달이니까 1년 반치를 선구매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만큼 엔비디아가 잘 나가나? 라고 해석이 되는데, 여기에 내년 가격이 5에서 10% 정도 오를 것 같아 해버리니까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려워. 그리고 유리판 관련해서 사실은 오늘 오전에 오르고 좀 밀렸으면 종목군들 중간에 눌림으로 좀 보고 싶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밀려가지고 이쪽은 보지는 않았고요. 자, 내일 HD 마린 솔루션이 상장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조선 업종이 좀 강했을 수도 있는데요. 상장 이후에 많이 밀리면서 조선주도 쭉 밀리는 흐름 나와주면 저는 오히려 땡큐 하고 봐볼 생각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ARM 홀딩스를 예상을 하고 제가 종목을 잡아 들어가겠다라는 말을, 잡아 들어갔다라고 말을 했죠. 그게 이제 저희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좀 봤었는데요. 오늘 어찌됐든 사실 끌고 가려다가 뭐 중간에 그냥 한 8%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냥 날려버리고 좀 보는데, 실적은 잘 나올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미국 생명보안법 관련해서 하원 심의위에서 5월 15일 날 심의에 들어간다라는 이슈가 바이넥스 주가를 좀 올렸습니다. 5월 15일까지는 이러한 기대감이 좀 남아 있을 것 같아서 그때는 좀 봐봐야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 오늘 좀 오르다 좀 밀리는데요. 저는 충분히 봐볼 필요가 없다. 봐볼 수 있다라는 생각, 관점 유지하고 종목군들 보고 있다 정도로 전달 드리고 싶네요. 2차전지 제가 보기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스탠스가 변할 때까지 언급하고 싶을 정도로 여기는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그 FEOC 관련된 이게 이제 또 확정이 됐죠. 보면은 이제 뭐 동박이라든지 리튬이 2028년도 7년도까지 유예가 돼 버렸기 때문에 사실 에코프로라든지 별로 그 리튬 관련주들 메리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리튬 관련주들이 메리트가 없어져 버렸네 라고 일단은 생각이 드는 거고, 6발화 리튬, 그러니까 리튬염이죠. 리튬염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가공의 50%, 뭐 지분율을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기준이 좀 더해지는데, 이거는 또 좋겠죠. 왜? DFD 그 엔캠이 투자한 전 세계 1위 리튬형 기사 회사 DFD와 같이 중앙 첨단 소재와 함께 합작품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새만금의 중앙 첨단 소재가. 단지 이제 중앙 첨단 소재에서 저는 전환사채가 좀 나와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환사채가 이 700원짜리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좀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물량이 오늘 전화권 공시를 좀 한 것 같은데,
12회차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총 몇만 주지? 1400만 주 중에 650만 주. 잠깐만. 650만 주가 일단 나왔네요. 650만 주가 나왔는데 일단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650만 주라면은 적은 물량은 아닙니다. 적은 물량은 아닌데 이런 물량들이 나오면서 주가를 한번 저는 쭉 빼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700원짜리 이 물량은 청산이 돼야 이 종목을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한번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뭐 시장 보면 삼성전자 매우 강하게 좀 올라왔는데요. 단기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얘는 이런 철저하게 지지와 저항의 영역은 지키면서 갈 종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82,500원 가면 또 삼성전자 저항 맞을 거고, SK 하이닉스 올라가게 되면 오늘 좀 저항을 맞는데 항상 이 깨진 구간들 쉽지 않은 저항 자리일 거예요.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보고, 뭐 한미반도체 오늘 굉장히 강했고요. 반도체 안에서.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도 셌죠. HBM 관련주들 대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오늘 리노공업이 사실은 3일 연속 제일 센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 전체적으로 제일 강력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뭐 공매도 한 사람들 당연히 쇼커버도 나왔을 것이고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때 이제 실적 발표하고 실적 서프라이즈 내고 나서 이때 박스권을 만들면서 좀 올라오는데 단기적으로 30만원 좀 넘어가는 흐름 속에서 추가적인 급등보다는 계속 박스권 흐름 가지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현재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8월달 MSCI 편입 기대감을 약간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이 됐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팹리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제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언급을 했었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언급을 좀 했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좀 매수를 해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돌파하고 아침에 한 3-4% 올라왔을 때 뭐 일부 한 30% 정도 팔고, 저는 이제 꼭지에서 전량 매도 문자를 보내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은 매도를 했고, 사실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요 정도까지는 가지고 갔는데요. 요 정도까지는 가지고 왔는데 시장 상황을 보면은 이런 걸로 보는 게 낫겠죠. 시장 상황을 보면 여기까지는 시장이 수급이 정말 좋았어요. 이거까지 9시 30분인데 이거까지 정말 좋고 지수 올라가는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깨지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지수는 좋은데 왜 그러지? 아, 변압기로 싹 갔구나. 변압기, 전력 이쪽으로만 돈이 가는구나. 나머지는 힘 빠지네. 주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오늘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 없었던 시장의 흐름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좋을 수도 끌고 가고 싶었으나 그런 생각이 좀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청산을 해버린 부분이고요. 오늘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끝까지 좋은 거지 나머지는 뭐 그렇게 시세가 연속되는 쪽은 그냥 다 변압기 쪽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HD 현대일렉 아침에 장 초반에 빠르게 프로그램 400억 들어오고 나서 그 이후에는 그냥 버티기 하다가 끝난 거고, LS 또 굉장히 강하면서 이 신고가 이 근처까지 트라이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오늘 사실은 중간에 뭐 미적미적 거리다가 세명전기가 좀 상한가를 들어갔죠. 저희도 세명전기하고 가온전선 이렇게 보면서 사실 트레이딩을 가온을 할까, 가온을 이 구간에서 사실 대원전선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가온은 같은 시총에서 430억을 버는 회사고 대원은 같은 비슷한 시총에서 130억을 버는 회사입니다. 시가총액 3조 3200억. 가온전선 이때 올라가래 3천원 넘었을 때 10%도 안 올랐었어요. 5점 몇 프로? 시가총액 3,400억, 500억 이 정도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격차가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가온 당겨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이제 장중에 라이브 때 회원님들하고 이야기하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에서 좀 올라왔고 여기 세명전기가 이제 내용상으로는 저는 좀 좋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서 일단 얘는 상따를 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물량 분할 매도 한 반 정도 하고 나머지는 좀 가지고 넘어가는데요. 초고압 금류, 금속류 뭐 해서 이거를 초고압 케이블로 봐야 될지 저는 정확히 개인적으로 감이 잘 안 와요. 저도 이쪽에 분야에 좀 약간 정확하게 뭔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근데 굉장히 세죠. 굉장히 세서 그냥 상따를 한 거고 대장만 보는 게 현실적이라 대장만 보고 대응을 했습니다. 자, 파동으로 볼게요. 파동으로 종목군들이 지금 이쪽 종목군들이 얼마나 사실 높은 구간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일단 HD 현대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이런 악성 매물을 만들어냈고 깨지고 올라오고 깨지고 올라오고 이 위에는 강력한 저항을 가지고 있죠. 이 박스권을 넘기고 가면은 추가 시세가 나옵니다. 넘기면 근데 못 넘기면 이런 자리에서는 매물만 쌓여버리는 거고요. 자, 대원전선의 경우 파동으로 우리가 보면 통상 이제 파동에 한 번, 두 번, 세 번, 3파동이 기본적으로 나왔다라고 하죠. 이렇게 보면 3파동이 나온 상태에서 연장 파동이 나왔습니다. 연장 파동. 이거 굉장한 파동이거든요. 연장 파동이 나왔다. 예를 들면 지금 1,000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0원짜리 종목이요. 여기까지 올랐으면 400%가 단기간에 올라간 거죠. 예를 들면 제주반도체를 보더라도 파동을 마지막 끝자락에서 이 연장 파동이 나옵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폭등하면서 연장 파동이 나오고 끝나요. 좀 굉장한 파동이 나오고 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한 파동이 나옵니다. 얘도 5,000원짜리 주가 뭐 10배는 안 되지만 한 700% 올려버렸죠. 대원전선도 지금 마찬가지 흐름인 것 같아요. 종목들이 마찬가지 흐름에서 마지막 파동을 좀 그리고 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신 저런 종목군들이 투매가 나와서 굉장히 세게 떨어졌을 때는 당연히 이쪽 종목에서 낙주도 하고 트레이딩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포기하고 안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삼화전기도 마찬가지고요. 삼화전기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계속 보고 있다 보시면 되고 서진 시스템도 시가총액 기준이 1조인데 실적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주고 최근에 기타 법인, 사모펀드, 기관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 종목입니다. 이 구간에서 좀 들어가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매도를 해버린 게 좀 아쉬운데요. 다시 떨어지게 되면 좋은 자리가 온다면 매수로 대응해 볼 만한 종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리기판 쪽 잠깐 보면은 캠트로닉스 만약에 밀렸으면 이거는 떨어졌으면 종배 차트였는데 좀 그렇고 이 구간에 파동을 만들고 있죠. 삼성전기가 파일럿 라인을 3분기로 당겼다 라는 거 부분 인지해 놓고 있고 JNTC가 올해 2분기 중에 샘플을 시장에 공개하겠다라는 이슈로 굉장히 강했는데요. 얘도 대장급 종목에 피롭틱스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는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돌파를 하면 좋은데 지금 좀 지켜보면서 뭐 보유자는 그냥 홀딩하고 가는 전략이 좋겠다 정도로 언급드리고 과거 같으면 이 어보 반도체라든지 이런 일부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셀 법한데 생각보다는 시장에서 반응을 잘 안 해주는 느낌이 많습니다. 생각보다는 이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과연 엄청 좋을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의문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체크를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알맥이 엊그저께 이제 알루미늄 관세 때문에 강하게 좀 올라왔다가 하루 정도 쉬고 있는데 내일 만약에 조정받아서 이런 구간에서 다시 올라오는지 조정받고 그러니까 하루 이렇게 오르고 조정받고 올라오는지 좀 봐야 되고 BH도 지금 연 이틀 급등을 하고 좀 있죠. 강하게 거래 대금을 터쳐놨기 때문에 뭐 조정 견조하게 보인다면 충분히 봐볼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조정을 기회 삼아 좀 봐볼 생각이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사실은 뭐 많은 종목을 좀 보진 않았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날
시간에 빠졌을 때 좀 잡아놨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종목분들 다 대응하고 오늘 일부 조금 더 시가 빠졌을 때 조금 더 추가해 놓고 좀 가지고 있고, 이 종목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빅베스를 했다라는 생각으로 봐야죠. 당연히 뭐 손절을 본다라는 거는 뭐 지금 구간에서 뭐 의미가 있냐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뭐 옆으로 가다가 좀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지 않겠냐 정도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생각보다 늦은 시간에 네, 영상이 좀 올라가게 된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